이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저도 매일 수술해서 얼굴뼈를 다루는 사람이 이런 거는 진짜 처음 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뇌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맥스 구강암면외과 박재봉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최근에 좀 바이럴이 된 영상 중에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패여있는 얼굴을 실제로 좋아하긴 하죠. 근데 저 뼈를 때린다. 어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저도 매일 수술해서 얼굴뼈를 다루는 사람이 이런 거는 진짜 처음 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미국 10대 사이에서 네. 자기의 얼굴을 맥시멀로 끌어올린다 해서 룩스 맥싱으로 하는 문화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맥스 구강 여기 오면 되는데. 그걸 룩스 맥싱이라고 하는구나. 저희는 이제 뭐 그 맥스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얼굴뼈를 저렇게 계속 때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마사지건이나 네. 정말 심하게 쇠망치로 이렇게 두드리면서 말씀하신 그 부어오르는 현상이 조금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T라인이나 뭐 뼈 라인이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그럼 그쪽에 관련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되겠네요. 룩스매싱 챌린지 네. 중에서 이마라든지 광대라든지 턱을 직접 비율을 재면서 분석을 하더라고요. 앱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분석을 하던데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여러 번 저희 유튜브를 시청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직접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웹셉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얼굴의 비율이나 길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수술 계획을 세우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 의미는 흡사하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카메라로 찍으면 안 돼요. 모바일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면은 여기 중안모가 굉장히 길어 나오고 비율이 완전히 깨지기 때문에 정면에서 정확한 거리에서 찍은 다음에 분석을 해야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직접 그렇게 한다는 게 실제 비율과 좀 다를 수 있어가지고 조금 위험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진단을 할 때는 세팔로 엑스레이라든지 3차원적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3D CT라든지 이런 진단학적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챌린지에 사용하는 그런 도구나 그런 방법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사실 믿기 어렵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자를 이렇게 대고 직접 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얼굴이 3차원인데 그렇게 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룩스맥싱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30일 턱선 챌린지라고 하면서 모델 같은 얼굴을 만든다고 턱걸이부터 뭐 이제 저염식부터 하면서 먼저 이렇게 얼굴 턱선을 만드시더라고요. 일단 이건 정말 팩트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턱걸이를 한다고 턱선이 나온다 이게 직접적인 어떤 연관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턱걸이는 아무래도 이쪽 광배근이나 승모근이나 사실 팔힘 이런 것들을 키우는 근육 운동이지 사실 이것이 턱에 있는 교근이라든지 축두근이라든지 요 밑에 있는 플라티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근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자극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턱걸이를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함으로써 체지방이 감소하면서 얼굴 살이 좀 빠지겠죠. 살이 빠지면 턱선이 확실히 좀 드러나는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악골 자체 뼈를 뭐 바꾼다거나 턱선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체중 조절을 통해서 체지방 조절 감소를 통해서 턱살이 쫙 모델처럼 드러나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해가 되고요. 광대뼈 자체가 단단한 피질골인데 나트륨 섭취를 줄인다거나 저염식을 한다거나 체중을 줄인다고 해서 뼈 자체가 줄어들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뼈만 있는 게 아니라 뼈 옆에는 피하 지방이랑 피부 그런 구조물들이 있잖아요. 근육이나 이러한 연조직, 구종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뼈 주변에 볼륨이 줄어들면서 위아래로 좀 패여 보이면서 더 또렷하게 윤곽이 보이는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저염식을 하면서 이제 볼 수 있는 효과라고 하면 이제 부종, 전체적인 얼굴이 붓는 거 이런 거의 감소인데 우리가 왜 라면 먹고 자면 아침에 땡땡 붓잖아요. 그런 게 이제 고함량의 나트륨을 섭취했을 때 이제 부종하는 건데 이 나트륨은 체내의 수분을 저류를 시키기 때문에 얼굴 이제 결합 조직이 좀 느슨하고 이러한 부분이 림프 순환이 영향을 받기 쉬운 부분이라서 붓기가 이제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저염식을 유지하면 얼굴에 붓기가 줄어들면서 얼굴이 좀 슬림해 보이기는 하죠. 다만 이건 골격의 변화가 아니라 말 그대로 수분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 위를 덮은 골격 위를 덮은 연부 조직의 붓기가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며칠만 짠 음식을 먹으면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마사지 미용 도구 광대 주변을 이제 누르는 것도 똑같은 효과입니다. 연조직의 부종을 감소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1, 2cm의 단단한 광대 뼈 조직은 손 압력으로 절대로 변형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봤던 영상 마사지가 없나? 정말 심하게는 쇠 망치로 광대나 이제 턱을 두드리는 거 정말 이렇게 그분들 논리처럼 뼈가 단단해지고 강해지면서 이렇게 커지는 건지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얼굴뼈를 망치나 뭐 이러한 마사지 기계로 지속적으로 막 때리거나 해서 뼈가 더 단단해지게 한다는 이러한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이걸 한다고 해서 뼈의 어떤 골성이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우리가 뼈 자체가 좀 더 기능적으로나 유리한 면으로 단단해지는 이러한 효과는 사실은 발생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진 턱선이 생기기는커녕 이로 인해서 다른 많은 문제들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제가 걱정되는 것은 턱관절의 손상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광대뼈 이렇게 있으면 귀 앞에 여기에 턱 관절이 있죠. 턱 관절에는 관절에 있는 인대랑 디스크 그리고 턱 아래턱이 이렇게 경첩 구조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구조인데 만약에 아래턱을 좀 더 딱딱하게 하게 한다고 여기 턱을 여기 망치로 계속 치면 마치 UFC 선수들이 경기하는 것처럼 맨날 주먹으로 여기 턱 맞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러한 압력이나 힘들이 결국에는 고스란히 이 관절 조인트로 가거든요. 그랬을 때 이 관절의 원판 디스크의 변이도 발생할 수 있고 소리도 날 수 있고 통증 그리고 관절 흡수까지 발생할 수 있어서 만약에 관절 흡수 뼈의 흡수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비대칭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턱관절에서 통증이나 소리가 한번 시작이 되면은 사실 이거 고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턱을 지속적인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했을 때 단순히 그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턱관절 자체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이렇게 때릴 때 입을 벌리고 하진 않겠죠. 보통은 무섭기도 할 테고 이렇게 하면 턱이 아프니까 이렇게 물고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고 이렇게 계속 이제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엔 그것들이 치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정상인들은 사랑니 빼고 총 28개의 치아가 있는데 그런 치아들이 교합을 이루기 위해서 다 이렇게 위아래로 긴밀히 교합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통증들이 계속 치아에 영향을 주고 치아가 깨질 수도 있고 그 아래 치아 뿌리에 영향을 줘서 뿌리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치아 자체가 죽어버릴 수도 있고 변색이 될 수도 있고 교합 자체가 틀어져 버릴 수도 있고 비대칭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강하게 쳤을 때 그 국소적인 부분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로는 붓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하면 피로골절이라 그래가지고 뼈 진짜 부러질 수도 있고 턱에도 사람들마다 수술하면서 보면 굉장히 얇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치다가 그냥 툭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또 잡기 위해서 다시 열어가지고 플레이트 대고 이러하는 거는 사실 너무 아니죠. 이러한 골절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아까 여기 보니까 굉장히 청소년기 아이들인데 이런 분들은 성장판이 아직 안 닫혀가지고 막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 자극을 주면 한쪽이 또 문제가 생겨서 안 자라면 비대칭이 확 생기거나 이러면은 너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뼈를 치는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제가 뭐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뇌가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딱딱한 뼈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쪽에는 혹시라도 충격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까봐 굉장히 이제 버퍼가 되는 여러 용액들이랑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되어 있고 뇌 자체도 굉장히 물렁물렁하고 우리가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잘 되어 있는데 이 얼굴에 지속적인 자극을 줬을 때 그게 제 생각에는 뇌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우리 운동선수들 왜 보면은 운동하다가 이렇게 권투 같은 거 하다가 맞아서 혹은 뭐 미식축구 하다가 부딪혀서 뇌진탕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뇌진탕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절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항상 서양분들 오셨을 네네. 때는 각이 살아있는 얼굴을 엄청 좋아하죠. 한국이나 뭐 동양 사람들이랑 좀 확실히 달라요. 룩스맥싱을 하는 청소년들 추구미도 원장님 말씀하신 서양분들의 추구미랑 딱 일치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좀 보존적인 방법으로 안전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절대로 뭐 뼈를 때린다거나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고 차라리 마사지를 해가지고 부종을 뺀다 그러면 그거는 오케이. 예를 들어서 광대 쪽이나 관자놀이, 볼 쪽, 턱 주변에 있는
있는 피하 지방에 쌓여 있는 어떤 림프관 순환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부종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눌러서 조금 연조직의 붓기를 뺀다. 이건 당연히 좋고, 두 번째는 체중 조절을 해서 건강하게 운동하고 식단을 해서 피하 지방을 좀 제거하고 너무 마르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오케이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하는 술식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광대나 이제 사각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형물을 통해서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서 보형물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요 볼 쪽은 심부볼 지방 제거 수술을 통해서 볼에 있는 지방을 이렇게 빼서, 그리고 심부볼 지방이라는 게 광대 아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광대 위쪽까지 다 합쳐서 심부볼 지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빼서 좀 굴곡을 주는 거는 오히려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 턱 자체를 조금 날렵하게 한다거나 튀어나오게 하는 거는 이부 성형술을 통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망치로 얼굴을 치는 행위는 아까 말했지만 턱관절, 교합, 그리고 진짜 골절, 그리고 뇌진탕, 이러한 위험 때문에 청소년들에서는 절대로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유행을 한다고 말씀해 주신 룩스매싱에 대해서 구강아간면 외과적 측면에서 그리고 의학적 측면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본인 스스로 몸을 가꾼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남들이 봤을 때 내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명이기도 하고 본인의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고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과한 자가 치료 혹은 이러한 뼈를 때린다던가 이러한 행위는 몸을 더 안 좋게 만들고, 특히나 청소년기 입장에서는 앞으로 성장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모든 외모나 이러한 것들이 획일화되게 똑같이 매력으로 갈 필요는 없거든요. 모든 분들은 본인이 매력에 맞는 본인의 개성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자신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치료나 그러한 관리 방법을 추구하시는 게 훨씬 더 본인에게 이롭기 때문에 획일화된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따라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크게 위험할 수 있으니, 보호자분들도 이러한 부분을 발견하신다면 절대 못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외모적인 컴플렉스가 있으시다면 이러한 챌린지나 이러한 것들은 그냥 이제 보시면서 웃고 넘어가는 정도는 괜찮지만 직접 하시지는 마시고, 이런 위험한 행동은 오히려 가까운 구강아간면외과 전문의와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전달받는 것이 훨씬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구강아간면외과 전문의 맥스 구강아간면외과 박재봉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